고래가 지금 올 때가 됐다. 비트코인 고래가 4만 개를 매집했다. 역김치 프리미엄이 역대 최장이다.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연내에 재개하겠다. 러시아가 일반 개인에게 코인 거래를 허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채택이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 뉴스를 저널리즘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일리 비트코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3,737달러입니다. 이제 원화 가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졌다라고 느끼시는데 환율이 1,500원에서 지금 1,41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 있어도 원화 가격으로는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달러 가격으로는 여전히 63,00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로는 9천만 원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가격 흐름을 보면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오면서 65,000에서 64,000, 63,000 후반대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밤에 64,200까지 갔다가 또 한번 떨어졌고 지금 다시 올라서 63,731입니다. 지금은 매수 주체도 매도 주체도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밴드 안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로 넓혀서 보면 지금 보시면 62,000에서 66,000 사이의 밴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66,000 되면 팔고 62,000 되면 사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대규모 어떤 자금은 아직 비트코인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유동성은. 그리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혹시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던 작년 8월, 9월, 10월 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업비트나 빗썸 앱을 켜서 보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업비트 앱을 보고 비트코인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만 지금은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2017년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10%, 2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역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역김프라고 하죠. 한국인의 관심은 온통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가 있고 부동산으로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 관심은 글로벌 평균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한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일반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고 지금은 돈이 약간만 들어와도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얕은 시장 환경입니다. 호가창에 보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에 쌓여있는 물량을 보면 매우 적습니다. 양이.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왕창 사도 가격이 확 오르고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 얕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한머니 입장에서는 개미들의 무관심할 이때 전격적으로 딱 들어오기 좋은 시점이죠. 또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러다가 8월 달에 안 내리고 오르면 이제부터 쭉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예상에 허를 찔러갖고 더 끌어내려버려서 마지막에 샀던 사람들까지 항복을 시키려는 그런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요새 장이 좋지 않죠. 비트코인 채굴업체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수익은 원가가 공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땅값이라든지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채굴기를 살 때의 그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 운영 인력 비용 플러스 전기 요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4,000달러가 채 안 되니까 이 채굴에서 비트코인을 팔아봤자 원가가 안 나오는 채굴장이 많죠. 그런데는 이런 사태가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경영난에 직면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렉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 전력이 들어와 있고 비트코인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장이 AI 데이터 센터로 변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신규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트코인 채굴 공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목이 어디서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병목이 기술이 병목이 아니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병목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금 즉시 수요에 맞춰서 지으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반도체도 병목이지만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 전력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냉각 장치도 갖춰야 되고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입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 인력까지 다 갖춰서 AI 데이터 센터를 출범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병목인데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야, 너네 비트코인 채굴하지 말고 AI 데이터 센터로 가는 거 어때? 우리가 돈 많이 줄게. 이렇게 해서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는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약하니까 해시 파워가 증가하다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을 포기하는 채굴장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2주마다 한 번씩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에 1개 블록씩 생산하니까 2018개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비트코인 난이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난이도는 채굴장의 채굴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좀 낮아졌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7월 초에 3,588개, 8월 초에 1,680개를 팔았는데 매입을 연내에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는 뉴스가 나와 있네요. 특정 기간 내에 순매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특정 기간이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가 되겠네요. 매수 일변도이던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를 일부 하기 시작한 건 7월, 8월이니까 만약에 연내에 5,200개 이상 사게 되면 순매수로 바뀌는 거죠. 그 기간 내. 만약 그 기간을 1년으로 넓힌다면 상반기에 워낙 많이 사갖고 지금도 순매수 상태입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면. 그래서 어떤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순매수를 할지 그것을 분기로 볼지 반기로 볼지 1년으로 볼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대충 반기 아니면 분기로 보겠다는 것 같네요.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 경계감 때문이다 라는 뉴스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CPI는 물가가 많이 오르면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쩌면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PI가 높게 나오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트코인에게는 부정적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CPI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도 않고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갈 때가 됐는데 금리를 조금 올려서 못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CPI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나와서 미국이 그냥 금리를 크게 올려버리면 비트코인이 당분간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동성 환경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큰 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유동성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면 그중에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있는 유동성에서도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있는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금, 은으로 갔다가 인공지능으로 갔다가 지금 인공지능에서도 일부 빠졌고 금으로 일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유가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유가는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전문가와 미디어들이 갖다 붙이는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중동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되든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도는 매우 약해진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코인 떠났나 비트코인 역김치 프리미엄이 역대 최장이다 라는 기사도 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에
적합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일반 개인에게 코인 거래를 허용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3종만 허용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네요.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트코인의 채택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되겠죠. 러시아가 비록 인구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경제력도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큰 나라이고 강대국입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런데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하고 이더리움, USDC는 미국 회사이니까 허용을 안 하고 지금 글로벌 회사, 사실상 중국계 회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USDT만 허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러시아라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열어줬다. 길이 하나 또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채택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지금 당장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비축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국무부 DOD, Department of Defense에서 여러 번 그런 계획을 의회에 공개적으로 밝혔죠. 미국의 안보 자산이다. 미국의 국력을 투사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영구적인 기록 보존소, 그리고 위변조 불가, 이런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성을 미국의 작전 수행 도구로 쓸 것이다 라는 점도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채택이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르마법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지금 8,130톤의 금을 가지고 미국의 준비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준비금을 현대화한다는 뜻은 비트코인을 금과 나란히 준비금 반열에 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준비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에 부합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아직까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고, 대신 티핑 포인트를 칠 수 있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월가도 들어오고 있고, ETF로 비트코인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러시아 같은 국가도 허용하고, 미국의 401k 연금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고, 미국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고 국력 투사 수단, 작전 수행 수단으로 쓰고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켓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 뉴스는 우리가 러시아에 별 관심이 없고 별것 아닌 뉴스라고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이 코인을 허용한 것은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우리가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아무도 주도권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주도권을 빼앗기면 다시는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 중국이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미중 국력 경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대내적으로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생태계, 그런 금융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런 표준을 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기존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존의 생산국가, 기존의 생산자로서 해외로 나가서 지금 있는 모든 비트코인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강대국들이 비트코인의 헤게모니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국가별로 한 100만 개씩만, 국가나 아니면 블록별로 한 100만 개씩만 비축하려고 하면 비트코인 모자라죠. 미국이 100만 개, 중국이 100만 개, 러시아가 한 50만 개, 중동 국가들이 한 10만 개씩,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브릭스 국가들이 또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한국도 가세하고 일본도 가세하고 유럽도 가세하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또 몇백만 개는 지금 로스트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만약에 안 팔면 뺏어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으니까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죠. 돌아가신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 있죠. 넥슨 재팬을 통해서 2021년인가 비트코인을 1717개를 샀는데 아직까지 한 개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한 5년 정도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비트코인을 횡재했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한 손, 다이아몬드 손 성격으로 바뀌고 있어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사는 거지 모으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제 라이브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트코인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나올 데가 없잖아요. 신규 채굴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전부 다이아몬드 핸드들이 꽉 움켜쥐고 있다면 나올 데가 없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왜 이 모양이냐? 아직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관심도 식었고 유동성도 떠났고 아직 비트코인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미국은 의회 반대에 지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채택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매일매일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개인이 500만 원어치씩 허용한다. 이 기사도 그런 내용이죠. 비트코인 고래가 4만 개를 매집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비트코인 고래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죠. 그래서 시장이 매우 얕아졌습니다. 호가창에 매수 매도창에 걸려있는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 매도가 한번 어느 정도 강도로 들어오면 가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죠. 10,000개 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 요것을 전문 용어로 혹등고래라고 이야기하죠. 최근 2달 동안 매집량을 대폭 늘렸다. 그래서 10,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 주소가 8월 9일까지 46,420개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0.1개에서 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소형 지갑은 9,700개를 팔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코인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자, 혹등고래는 10,000개 이상 갖고 있는 지갑입니다. 여기 보면 89개였죠. 10,000개 이상 갖고 있는 혹등고래 지갑이 89개에서 1개가 늘어서 지금 90개가 됐습니다. 일주일 새 3개가 늘었고요. 한 달 새도 3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혹등고래 10,000개 이상 보유한 대형 고래, 초대형 고래의 지갑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개부터 10개를 갖고 있는 크랩, 그리고 1개 이하를 갖고 있는 쉬림프, 새우들은 지금 한 달 새는 많이 줄었고요.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샀네요. 일주일하고 어제는 좀 샀습니다만 한 달 새 보면 106,648개를 쉬림프가 팔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크랩도 1개에서부터 10개 갖고 있는 크랩도 팔고 PC도 팔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그런데 지금 혹등고래만 샀죠. 코인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면 지금 지갑 수를 아까 변화를 보여드렸고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보면 혹등고래는 늘고 있고 그냥 고래는 줄었습니다. 지금. PC, 크랩, 쉬림프 다 줄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거는 지갑의 수고, 지금 보여드린 것은 비트코인 개수의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갑에 흩어져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은 2006만 5,814개죠. 이 중에서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혹등고래가 299만 7,962개를 갖고 있고 1,000개에서 10,000개 423만 개를 갖고 있고 샤크가 517만 개, PC가 422만 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는 PC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크랩이나 쉬림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랩하고 쉬림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석 달 줄었고 한 달도 줄었고 일주일도 줄었습니다. 어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항복을 이 쉬림프하고 크랩들이 마지막 항복을 하고 있는 게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의 감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PC도 보면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PC도 줄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혹등고래는 사고 있고 10개 이하 또 1개 이하는 팔고 있다. 그리고 지갑 수도 줄어들고 있다. 0.3개를 갖고 있었는데 팔아버려서 0개가 되면 지갑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1.2개를 갖고 있는데 0.5개를 팔아서 0.7개가 되면 레벨이 크랩 레벨에서 슈림프 레벨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갑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트코인의 디스트리뷰션이고 아까 보여드린 것은 비트코인 주소, 지갑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도 줄고 있고 보유하는 비트코인도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슈림프가 크랩, 개가 되려면 홀 비트코이너가 돼야 됩니다. 홀 비트코이너부터 이제 크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PC도 여기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크랩 아니면 슈림프이실 텐데 지금 우리는 버티고 있더라도 주변에 있는 슈림프하고 크랩들을 지금 못 버티고 다 팔고 있어요. 이것은 가격 항복과 시간 항복. 지금은 너무 지루해서 못 참고 팔고 나가는 거죠. 시간 항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뭔가 지금 올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죠. 일반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아주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김치 프리미엄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크랩과 슈림프 또 물고기의 지갑 수, 주소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혹등고래는 몇만 개를 늘렸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